안녕하십니까. 2025년 개띠분들의 총 운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2025년도의 상세 운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가 없고 거부의 운은 아니더라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운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입니다. 개띠분들께서는 2025년 을사년은 운세적으로 좋은 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띠분들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개띠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말년에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모든 분이 똑같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00%는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돈 걱정 없는 부자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심리 상태가 다릅니다. 심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일단 1, 2초 동안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을 해서 자신에게 손해가 나겠다고 결론이 나오면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도 절대로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말 중간에 이런 소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 소리가 나올 때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말을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의도는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부자와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좋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부자들과 다른 점은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정보망이 좁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보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망이 좋으면 노력의 대가는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만큼 돈 버는 기회도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을사년에는 돈을 잘 버는 사람과 커피라도 한잔 해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세상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을사년은 풀은 뱀의 해입니다. 불의 해입니다. 을사년의 불은 태양에 해당하며 오곡을 생산할 수 있고 생명이 숨쉴 수 있게 하는 하늘의 태양입니다. 띠로 보면 을사년은 개띠와 사술, 원진살이 들어오는 해운입니다. 특히 돼지날에 태어나셨거나 돼지달, 즉 음력으로 10월달에 태어나신 분께서는 모든 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좋은 해운입니다. 내년에는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개띠분들 중에 자신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와전되어 뜻하지 않게 오해를 사게 되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거나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기도 하는 해운입니다. 특히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께서는 시비수 있으니 말조심하시고 심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볼 수 있는 해운입니다. 섣부른 투자는 잠깐 보류하시고 현상 유지에 힘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사주에 토행이 많은 분은 올해가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돈이 나가지 않으면 몸이 아플 수 있는 해운입니다.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께서는 특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해운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개띠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안 좋은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어서 말년에 재물이나 건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46년 병술생 개띠분입니다. 말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알면 좋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병술생분입니다. 병술생분께서는 좋은 해는 범띠, 말띠, 토끼띠 해입니다. 이 해에는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재물적으로도 좋을 수 있고
몸이 아파도 빨리 쾌차할 수가 있는 해운입니다. 안 좋은 해는 용띠, 양띠 해입니다. 이 해운에는 몸이 아프지 않으면 재물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해운입니다. 금전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은 해입니다. 병술생 분께서 수명적으로는 25살에서 30세를 넘기게 되면 72세 이상의 술을 다할 수 있는 개띠분이 많습니다. 또 만약 술시에 태어나셨다면 14살, 26살, 36살이 되는 해에 가장 어렵거나 건강과 재물적으로 안 좋은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 어떤 분이라도 성격적으로 좋은 면이나 자신의 좋은 재능을 갈고 닦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특기를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으면 타인의 시선을 끌게 되고 그것이 재물을 끌어들이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술생분께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병술생분께서 활기차고 열정적인 분이 많은데 좋아하는 것은 활동적인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나 여행 또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좋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자유로운 분위기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면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사교성이 있으므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대체적으로 넓은 인맥을 현색할 줄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될 수 있는 성격은 성급하고 충동적인 면이 있는 관계로 어떤 일이든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매사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간 고집이 있고 자존심도 강하므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복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병술생 분께서는 이런 자신의 장단점을 잘 활용하고 수입과 지출을 규모 있게 한다면 말년에는 재물적으로 풍족하고 행복한 운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분께서는 경자년이나 신해년부터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58년 무술생입니다. 말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알면 좋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띠로 보면 개띠분께서 좋은 해운은 범띠, 말띠, 토끼띠 해입니다. 이 해운에는 하시는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혹시 몸이 불편하더라도 좋은 의사분을 만나거나 약 효과를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개띠분들께서 안 좋은 해운은 용띠, 소띠, 닭띠 해운입니다. 이때는 몸이 아프거나 재물 지출이 있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는 해운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술생 분께서 25세를 넘기면 67세에서 75세 이상의 장수를 할 수 있는 운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래도 사주에 토가 많으신 분께서는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적으로는 흉통이나 근육경련, 위장병, 요통을 주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술생분의 장점은 무술생분께서는 솔직하기도 하고 명랑한 면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여 자신이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번 정한 목표는 꼭 달성하는 추진력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고집이 있지만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마음가짐이 운을 상승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점이 될 수 있는 성격은 감정을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성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수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술생 분께서는 이런 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 말년에는 재물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께서는 임자년이나 개해년부터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70년 경술생입니다.
말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알면 좋은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띠로 보면 개띠분께서 좋은 해운은 돼지띠, 범띠, 말띠 해운입니다. 이때 대내외적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조금 어려운 일이라도 잘 해결되는 해운이기도 합니다. 경술생분께서 안 좋은 해운은 용띠해와 양띠해입니다. 이 해운에는 몸이 아프지 않으면 재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해운입니다. 이 해에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건강적으로 조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해운입니다. 경술생분께서 59세, 60세를 넘기면 72세, 80세 일상으로 장수할 수 있는 명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가지 요행이 평준된 사주라면 각별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적으로는 비장이나 요통, 관절 쪽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분께서는 이런 것을 잘 이행하시면 말년에는 재물이나 건강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주적으로 좋아야 하겠지만 타고난 성격도 자신의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성격적 컨트롤을 잘 한다면 재물 취득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술생 개띠분의 장점은 겉으로는 착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여린 면도 있습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예민하고 감성적이기도 하여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알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분은 잘 맞춰진 블록같이 아무리 어려운 계산이라도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정확함을 보입니다.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성격은 고집이 있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좋은 점도 많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융통성을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솔직한 면도 있어서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분께서도 이와 같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운이 상승하여 말년에는 재물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풍요로운 말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께서는 갑자년이나 을해년부터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82년 임술생입니다. 말년에 재물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알면 좋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띠로 보면 범띠, 말띠, 토끼띠 해에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잘 안 풀리는 일도 풀릴 수 있고 건강적으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운이 들어오는 해운에는 용띠, 양띠, 소띠 해에 안 좋을 수 있는 해운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규모를 작게 하는 것이 좋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는 해운이 될 수 있으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짜임새 있는 소비 지출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술생 분께서는 31세를 순조롭게 넘기면 72세 이상의 장수를 기대할 수 있는 운입니다. 건강적으로는 비뇨기 계통이나 순환기 계통을 조심하시는 것이 이롭고 위장병이나 몸이 붓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술생 분께서 장점은 정의감이 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추진력이 강하고 어떤 일이든 적극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분께서는 부드럽고 순리적인 마음과 추진력과 결단력이 적당히 겸비되어 군자의 성품과 기질을 가졌습니다. 이분께서 단점이 될 수 있는 성격은 어떤 일이라도 완벽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일의 마무리는 깔끔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조급, 성급한 면도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의 장단점을 적당히 믹스하면
말년에는 재물운이 좋아지고 행복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임술생 분께서는 병자년이나 정해년부터 재물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94년 갑술생입니다. 말년에 재물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실천하면 좋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띠로 보면 갑술생 분께서는 돼지띠, 범띠, 말띠, 토끼띠에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하시는 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해운은 소띠해와 닭띠, 용띠, 양띠 해입니다. 이 해운에는 시비거리가 발생하거나 몸이 아플 수 있고 또 재물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기 도난도 당할 수 있는 해운이니 조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해운입니다. 갑술생 분께서 51세를 넘기면 장수할 수 있는 운입니다. 만일에 술시에 태어나셨다면 14살, 26살, 36살 드는 해운에는 각별히 여러 방면으로 조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적으로는 크게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뼈 관절이나 신경계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술생 분께서 장점이 될 수 있는 성격은 활발하고 솔직담백한 부분이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추진력이 강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 활동적인 분이 많습니다. 정의로운 면이 있고 끝은 없는 분이 많고 책임도 강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정이 많고 배려심도 깊으며 때에 따라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따뜻함도 있습니다. 이분께서 단점이 될 성격은 속내를 숨기지 않고 가끔은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칫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실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패를 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호기심도 강하고 고집도 있는 편이므로 타인과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장점은 살리고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점을 파악하여 현실에 접목하면 말년에는 재물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도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을 100% 컨트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갑술생 분께서는 무자년이나 기해년을 기점으로 재물운이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재물운을 잡을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을 쌓아두시면 반드시 행운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서 대박나시고 말년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은 고난과 역경 뒤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우왕청심하는 병든 소에서 얻을 수 있고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로 만든다고 합니다. 비온 데에 땅을 굳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 위의 고목나무가 세찬 바람과 눈비를 견디는 것은 이듬해 봄을 기다리고 끝내는 새 움을 틔우기 위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도 새 움이 트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면 좋겠습니다. 개띠분들께서 아침을 밝히는 햇살처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에는 대박나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